네, 특징주로 다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당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다나리 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좀 엮였는지도 살펴보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기도 한데 작은 흐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순환매를 도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다나리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가 됐을 때 다나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밀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혜에 대한 정도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자체가 커졌을 때 커지는 파급 효과는 사실 엄청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한번 이제 검색을 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주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 간단한 이제 설명만 좀 드리고, 차트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 전에 이제 다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위챗페이 결제 거래액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QR 결제를 비롯한 다날의 외국인 결제 서비스가 방한객 증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시행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무비자를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날의 실적에 대한 성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상반기에 그 위챗페이 오프라인 QR 결제 거래액이 그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지난 5월에 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좀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날의 성장성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다나라면은 어쨌든 결제, 뭐 간편 결제 플랫폼, QR 결제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좀 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화폐를 이제 코인화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치를 안정화시켜서 거래 수단으로까지 삼겠다라는 거니까 간편 결제, QR 결제 업체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날과의 연동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챗페이의 QR 결제 실적이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다날이 이제 글로벌 결제사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얘기, 이게 더 중요한데, 상표권을 이제 얼마 전에 출원을 했습니다. 거의 뭐 20개 정도까지 출원했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해서 뭐 스테이블코인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어서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렇게 관심이 좀 높고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표권 출연은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의 로드맵 일환이다 라고 했습니다. 향후 제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개 정도를 등록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또 중요하죠. 다나는 자회사인 페이 프로토콜에 페이코인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실물 결제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다날이 계속 대장격의 흐름을 보이는 이유, 이미 스테이블 실물 결제 상용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국내 가상자산의 선두기업 위치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다. 해외 업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그 스테이블 시장의 그 장악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코인의 사례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빠르게 활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적인 이제 개념은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으니까 하겠다, 이런 거죠.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이기는 합니다. 근데 암호화폐의 차이성은 뭐다? 안정성이다. 왜?
일반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커서 화폐로 쓰기엔 적절하지 않다. 원화 가치가 뭐 하루 만에 5% 10% 이제 급등락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겠어요. 그죠? 내일의 화폐 가치를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화폐, 자산을 연동시켜서 변동폭을 줄였다라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테더사의 USTD입니다. 1달러는 1코인 비율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USTD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급락이나 급등이 안 나와요. 달러 가치에 연동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게 1코인이 1달러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바꿔줄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믿게 하냐? 발행자가 1달러만큼의 국채를 사서 보유를 하고요. 고객이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1코인을 발행하려면 1달러만큼의 국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00코인을 발행하려면 1000달러만큼의 국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뭐냐? 결국은 미국채의 수요를 높인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적자 재정을 좋아합니다. 국채를 찍어내서 부양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국채를 찍어내려면 국채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국채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최근에 달러의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팔 때가 마땅치 않아집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실제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화 기반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 사들이 미국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크게 증가하겠죠. 그럼 미국에서 국채를 찍어낼 때마다 사줄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국채를 찍어내서 그 빚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을 계속하겠죠.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일반적으로 좀 좋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달러에 대한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굉장히 견고한 기축통화였는데 물론 지금도 견고한 기축통화지만 이전만큼의 명성은 아닙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 약세가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축통화의 지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미국이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활성화가 돼요. 결국은 이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루나테라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긴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게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루나와 테라는 둘 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루나도 가치가 없고 테라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루나가 떨어지면 테라를 사서 메꾸고 테라가 떨어지면 루나를 사서 메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가치 없는 것들끼리 뭘 메꾸겠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죠. 자, 1달러는 1코인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확실한,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는 확실한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나테라 코인이랑은 달라요, 개념이.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이긴 했지만 말만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차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을 발행하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냐? 이 부분이에요.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결제 수요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지금 보시면 기축 통화는 달러입니다. 미국에, 그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달러를 써요? 한국에서? 아니죠. 우린 원화를 씁니다. 앞으로도 원화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자체적인 발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국가인데 우리가 뭐 작은 나라들처럼 힘이 없어서 비트코인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원화를 쓸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커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국가의 이제 화폐 발행력을 잠식시키는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활성화된 상태에서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죠. 네, 결국은 화폐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화폐를 대체하게 되면 우리가 원화 대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미국에 상당히 종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안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커지는 게 거의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알로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대전격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단알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계속 받아서 계속 갈 것이냐 이건 장담하기 좀 어려워요. 다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두 번의 상승 이후에 약간의 눌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접근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오히려 신규 접근을 하려면 뭐 정고점 돌파라든지 아니면 조정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그 타이틀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조정 시마다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주목해야 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관련주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는 관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죠. 네, 앞으로도 채널을 통해서 스테이블 관련된 이슈들 좀 새로 나오는 종목들도 꾸준히 체크를 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